안녕하세요. 브라질 성형수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지금 각종 악재가 겹쳐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주제를 올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주제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백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서로 도움이 되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이 브라질에서는 대다수 한인이 의류 사업에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옷을 만드시는 분, 파시는 분, 또 수입하시는 분, 또 거기다가 주름이나 단추를 다시는 분, 여러 가지 부속 제품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크게 형성되어 있죠. 이 오래전부터 이 시장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아니야, 난 이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싶어서 그만두시는 분, 여러 이유로 인해서 문을 닫으시는 분, 그런 식으로 전업하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5년도에 제가 이제 브라질에 있는, 지금은 없었지만 이제 한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횟수로는 이제 7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브라질 한인 사회를 이제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거는 이제 여러 자료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91년도에 이제 무역 개방이 되면서 물밀듯이 이제 한국 제품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자산이 무엇이었냐면은 브라질에 어떤 바이어가 있는지, 또 아니면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제품이 있는지,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게 큰 돈을 벌었는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시장 조사라고 해봤자 지금은 없어진 옐로우북, 그러니까 노란 전화부죠. 그걸 통해서 안경 관련된 건 안경 관련된 사업 쭉 연락을 해서 언제 오라 그래서,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만나서 설명해서 이렇게 해서 수입 누군 해주고 연결해주고 하는 등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브라질에 처음에 이제 변화가 이제 오면서 무역 개방도 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브라질에서 옷가게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옷가게를 한두 개 하시는 분, 10개, 20개 하시는 분, 여러 사람이 많지만은, 하시다 보니 이제 이로 인해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새로운 사업을 도전하겠다 라고 해서 95년도쯤에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시작했을 때 신문사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한 걸 보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거의 잘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다 없었지만은 한동안 A 자전거라는 것은 브라질 전국에 땅덩어리 크기를 봤을 때 한 3,000개인가? 1,000개 이상의 지점을 만들겠다. 어떤 또 식당은 브라질의 인구 비례를 따져봤을 때 세계 최대 닭 가공국이니 이곳에서 한 200개 이상의 매장을 열겠다. 내가 브라질에서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고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거는 왜 그랬냐, 인터뷰를 했으니까.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기사가 되면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왜 안 되는가를 보면요,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옷 장사를 오래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업이라는 게 그냥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또 기술과 자본과 또 오래된 경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미 30년 40년 됐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돈 한 1,000만 불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한 100만 불 200만 불 투자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딱 시작했다가 손해 보신 분을 꽤나 많이 압니다. 왜 그러느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은 100만 불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칩시다. 이래저래 수입하고 뭐하고 회사 만들고 가게 꾸미고 하면 100만 불이라는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융자가 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시작할 수 있고 이제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주위에 컨설팅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보고 하면은, 보통 10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에 투자를 해서 운영자금이라 쓰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다른 100만 불이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브라질에서 이거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다, 폐업하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100만 불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폐업한다고 저 폐업합니다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폐업 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 각 주나 국세청이나 시나 이런 곳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이게 몇 년 걸립니다. 요즘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폐업 신고한 지 5년 6년 되는데도 계속해서 세금이 여기 있네, 밀린 게 있었네, 내내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폐업하기 위해서도 정리하려면 직원도 다 내보내고 퇴직금 다 주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또 100만 원 물이 필요하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땐 그런 분은 아니었죠. 대부분이. 다 이미 1세대 분들은 무일푼으로 시작했다는 뭐 자부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몸으로 떼우면 되지 라고 해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운영자금도 안 되고 또 마지막 정리도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기 뭐 자식 이름으로 놓고 뭐 이거 하다가 또 자식도 이름도 들어주고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냥 내가 뭐 시작해서 그냥 뭐 물건 갖다 놓고 물건 팔고 누구한테 뭐 정리를 전해주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크게 보면은 만약에 내가 갖다가 판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와서 판다는 건, 가지고 와서 수입 통관해서 우리 그 창고에 넣어놓고 기다렸다가 팔다 보면은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지만은 오래 하면은 효과는 봅니다. 5년, 10년, 뭐든지 그렇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오랫동안 내가 하다 보면은 감도 생기고 거래처도 생기기 때문에 하나둘씩 하다 보면 내가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지 않고 브라질은 이제 유통망에다가 물건을 얹어서 팔면은 자기들이 나 대신 팔아주고 난 중간에 커미션만 먹으면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 이유가 그쪽에서 유통망에다 올리는 거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유통망에서도 중간 개인이 필요 없고 한국, 그러니까 본사하고 직접 얘기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한국 본사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쪽하고 얘기하라 그래도 중간에서 그 뭐 얼마 안 되는 퍼센티지를 먹다 보면요 이게 잘 안 되고, 또 이 유통망에서도 영원한 게 없어요. 나한테만 물건 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납품받아 팔게 되고 하는 등 사업적인 이제 다가가 많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놓고 팔아서 넘겨서 수금하면 돈 몇십만 불 남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빠삭하고 좋은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얼마만큼 투자하고 투자비 뭐 운영자금 얼마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실수적으로 내야 될 세금은 얼마고 얼마만큼 내가 성장하고 뭐 그래프를 보고 올려, 이게 다 숫자 싸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요, 저도 이제 많이 알진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이런 걸 보고 강제로 이제 배워라 하면서 많이 써먹기도 하지만은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바삭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한 게, 이 한인 사회에서도 이 좀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다니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이 한인 사회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이런 생산률을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 누수를 줄이고 등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던 것이죠.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와, 그럼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똑똑하고 하겠네? 맞습니다. 똑똑하고 진짜 판단 빠르고요.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사람을 교육시켜서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떤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죠, 이런 공정이나 생산이나 판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회사를 나오게 되면은 내가 와서 뭐 다른 사업에 되면 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은 또 그들만의 그런 대기업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여러 협력적인 힘들을 모아서 큰 힘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딱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요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전화도 내가 해야 돼, 전화도 내가 받아야 돼, 스케줄 내가 다 해야 돼, 세금도 내가 내야 돼, 뭐 하다 보면은 제풀에 재 쓰러진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라고 해서 손을 드신 분이 있고, 아니구나, 규모를 더 늘려야겠구나, 아니면 내가 더 투자를 해야겠구나, 내가 뭘 배우겠구나 라고 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물건이나 뭘 갖다가 놓고 쌓아놓고 팔면은 브라질 사람들한테 많이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쉽게 이렇게 되지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거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돈, 기술, 저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야, 먹거리를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배달을 하든지 제조를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서 옷을 판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수년간 수십 년간 그걸 하면서 내가 키워서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힘들고 또 저쪽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은데 저거 잘 되는 것 같은 거 내가 해보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을 못 깨닫고 내가 돈만 두면은 잘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에 과감하게 요즘에 하시는데, 요즘 같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걸 괜히 하셨다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뭐 브라질 이야기를 자꾸 전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꾸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는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실수를 덜 했으면 하는 마음에 남기는 동영상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또 이야기가 있으면은 주제를 선정하여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